차트를 많이 본 사람으로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외적인 부분 짚고 넘어갈까요? 자, 모두 알다시피 지금 전쟁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 전쟁이 무슨 상관이 있냐? 원유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산유 국가의 갈등,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우면서 이제 산유 국가들과 등지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방국인 미국이 개입하면서 과거에 오일 쇼크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나니까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근데 그 원유를 수입하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일단 원유값도 상승하고 불안감도 상승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미국이 얼만큼 개입을 하냐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주냐. 그래서 이 갈등을 더 고조시키냐 아니면 좀 잠재우는 역할을 하냐. 근데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진정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좀 당장은 큰 걱정은 없는데, 하지만 시장 자체는 워낙에 우리나라 시장이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곧바로 또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좀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반영을 했는데 언론에서 더 이상 비추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금방 잊혀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악재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속성을 줄 수 있냐? 정치적인 이슈라서 분석하고 예상하기 쉽진 않지만 일단은 지속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원유값이 문제인 건 맞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이란이 전쟁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이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는 영향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였어요. 미국이 하도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산유국이 아예 작정하고 원유 가격을 단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사실은 손해가 있는데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앞서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원래 어떤 불안감이 생기면은 이제 누군가는 불안해서 매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매도 물량이 오늘 나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외적인 상황은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고 시장 차트를 보자고 하면 코스닥이 방어해주는 라인은 명확하게 보여요. 바로 이쯤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로 하면 850포인트 정도 되네요. 그런데 오늘 850포인트를 강하게 하락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장의 특성상 뭐 정확하게 여기를 밟고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루 이탈하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힘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주도 오르면 오를수록 갑자기 매수세가 막 붙잖아요. 근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할 때도 매도세라는 게 붙게 됩니다. 이제 올라갈 때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더 붙는다고 하면 내려갈 때는 반대인 거죠. 불안감으로 매도세가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락에 엄청난 의미를 줄 건 없어요. 악재가 어쨌든 붙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 반영을 한 것 같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오전 10시 좀 안 됐는데 불이 나게 꼬리를 달아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 라인에서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대기 물량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장이 오전에 투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보통의 경우에는 투매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왜냐면 투매가 나왔다는 건 이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다 털었다는 거거든요. 그 털어내는 매물을 받고 올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이점이 또 뭐냐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줬죠. 그러다가 뭐 금리 이야기 나오고 엔비디아가 약세 흐름으로 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쪽 섹터도 좀 약세 흐름으로 가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호재나 상승의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게 한 방에 무너지거나 고꾸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주도주 쪽으로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코스닥도 주도주가 있었죠. 이제 HLB 이런 주식들이에요. 그 주식들도 보면은 이미 하락에 대해서 선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오늘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겠지만 앞에 나갈 사람들이 많이 나갔고 털 수 있는 물량이 많이 털린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지선을 밟고 반등을 줘야 되는 타이밍이긴 해요. HLB나 또 알테오젠 이런 주식들이요. 얘네가 오를 때 시장이 좀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몇 개 바이오주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얘네가 약세로 돌아서자 시장도 분위기가 확 안 좋아졌고, 다시 얘네가 반등을 주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악재가 두 개가 겹친 거예요. 금리 동결,
그리고 전쟁, 이 두 가지의 악재가 동시에 지금 겹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악재가 발생을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꺾이는 순간부터 HLB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이번 달 말까지는 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직접적인 어떤 악재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6월에 원래 금리 인하를 좀 이야기했다가 이게 9월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개월이 어떻게 보면 뒤로 밀리게 된 거잖아요. 6월 때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하락하고 좀 회복을 해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보합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6월에서 9월만큼 밀렸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약세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로 죽지는 않겠지만 사실 많이 오른 것도 맞거든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많이 오른 건 맞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외적인 악재는 아직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것과,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오른 힘들이 강했거든요. 수급도 좋았고, 그래서 방어가 어느 정도는 돼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 그 시간까지 어느 정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또 금리 문제가 있죠. 금리 동결에서 금리 인하까지 또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합을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좀 보유해 놓고 기회를 또 노리는 것도 괜찮겠죠. 제가 봤을 때 금리 때문에 보합을 가게 되면 이 사이에 시장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시장에 뭔 일이 터질 때가 됐다. 아무튼 시장은 늘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뭔 일이 터질 때가 됐다라고 한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냥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좀 좋은 주도주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거겠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